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서울 월세 가격도 막 올라가던데 전세에서 월세로 가려고 하는데 고민이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 월세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월세가 올라간다.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자,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집주인 부담은 커지죠. 집주인이 갚아야 할 원리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겨서 월세가 올라갈 것이다. 자, 금리가 내려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월세에 영향을 줘서 월세가 올라갈 것이다. 자, 전세 거래가 늘어납니다. 전세 거래가 늘어나면 뭐라 그래요? 월세 매물을 전세 매물로 둔갑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월세가 올라갑니다. 전세 거래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전세 아니면 월세 살아야 되죠. 월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월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갑니다. 짱이죠. 월세는 무슨 수를 써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니까 이걸로 전세도 올리고 매매도 올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꽤나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왜 반대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집주인 부담이 올라간다. 대신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대체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누락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로 집주인 부담이 떨어지는 이 반대 부분은 숨기기 때문에 월세 매물이 전세 매물로 바뀐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월세 수요도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빠지는 거죠. 전세 거래가 빠진다? 월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리지만 그만큼 월세 매물이 늘어나요? 실질적으로 월세 매물로 잘 늘리지도 못하고 그런 건데, 지금 월세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있는데 계속 부추겼죠? 2022년도 부추겼고 2023년도 부추겼어요. 지금 월세 이야기 기사 잘 안 나오죠. 최근에 월세 막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거, 오피스텔 월세 정도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피스텔은 전세를 안 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피스텔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요, 월세가 올라가는 것보다 매매가가 떨어져서 그 영향이 더 커요. 그럼 실제 지금 월세는 어떤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금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월세, 순수 전세 제외하고 보증부 월세 포함해서 올해 1분기 평균 월세액은 99만원으로 100만원 밑으로 내려왔다. 이게 작년 1분기 96만원에서 2분기 101만원, 3분기 109만원, 4분기 111만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99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12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떨어졌다는 소리죠.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천도 73만원에서 66만원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졌고, 이렇게 올라간 경우도 보시면 월세 보증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보증금이 3천만원 가량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6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보면은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월세가 치솟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래도 월세가 올라간다 라는 것은 전부 다 뇌피셜이기 때문이죠. 왜?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증 편향이죠. 한쪽은 배제하고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매매 전세가 거의 원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월세가 그 뒤에 따라간다고 그랬죠.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전세 대신에 월세죠. 그렇다면은 10억짜리 집에 예를 들어서 한 7억짜리 전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 7억에 대한 돈을 빌려주면서 10억짜리 집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는 거죠. 근데 이 전세가 예를 들어 6억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한 1억에 120만원 정도 월세를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월세 전환율이 얼마니 있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6억으로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1억 썼으니까 이때는 6억을 빌리는 셈이죠. 6억을 빌려가지고 그에 대한 이자를 은행 대신에 집주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 6억으로 떨어졌으면 5억에 대한 부분을 이자를 집주인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적 대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6억에서 5억으로 줄었으니까 당연히 빌려주는 돈도 줄어듭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원래는.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 올리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매매 가격 10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내가 10억짜리 집에 거주권을 7억으로 빌렸었는데 9억으로 떨어졌으면은 6억 3천 정도로 떨어지는 게 맞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매매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나 똑같아요. 뭐라든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는 답을 정해놓고서 핑계를 갖다 붙이니까 항상 논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으로는요,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은 전세 사기가 터지니까. 전세 사기가 터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세 사기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비슷한 것들. 대의 변제금이 늘고 있죠. 이거는 원래 전세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허그가 버티고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지. 저들이 말하는 논리에서 매매가가 떨어졌을 때 전세가가 올라갔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그때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 전세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와서 그랬던 거고 전세가 그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빠졌었죠. 근데 지금 그때보다 갭이 크냐 적냐? 라고 하면 갭이 더 커요. 전세가율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전세가율, 그 다음에 현재 전세가율이 노무현 정부 때 전세가율보다 훨씬 더 낮아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논리가 얼마나 어긋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월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게 월세 가격을 버틸 수 있는 수요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있어요. 실질 소득도 떨어지고 실질 가처분 소득 역시도 떨어지고 있죠. 근데 비소비 지출은 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17% 이상 올라갔다고 하죠. 전년 대비로. 정부에서 1년 내내 금리 눌렀는데도 전년 대비로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17%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년층 부담 중에서 가장 큰 게 40%가 뭐다? 주거비 부담이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지금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다시 캥거루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1인 가구라도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절세 때문이다. 집에 같이 살면서 가구만 분화하는 거예요. 왜? 다주택자들이 집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개불도 없이 맨날 그냥 공급 부족. 이번에 12만원 누락된 거, 준공만 12만원 누락된 것만 하더라도 공급 부족 해서 됐다고 이야기해요? 얘 때문에 전세가가 더 올라갔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는 결국에는 임대를 사는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임대를 사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 넘어서게 되면은 못 사는 거니까. 특히 뭐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월세가 올라가서 단기 월세가 늘었다. 월세 대신에 주세 낼게요. 일주일 단기 임대 시장 확 커졌네. 단기 임대 왜 늘어났어요? 단기 임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단기 임대 왜 늘어났어요? 단기 월세. 경매 말 그대로. 전세 사기 매물. 전세 사기 매물을 법망을 피해가지고 단기 월세로 노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단기 월세는 결국에는 보증금을 굉장히 작게 받기 때문에 거의 뭐 선월세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단기 월세도 그래서 늘어난 건데 뭐 지금 월세가 올라가서 단기 월세가 늘어났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세든 월세든 임계점이다. 전세도 사실 지금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봐는요. 2년 전에 가격이 높아서 역전세가 나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니까 역월세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전세가 올린다고 계속 부추겨서 월세도 올리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임계점을 맞으니까 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도 이제 임계점인데 허그가 보증해준다고 하니까 여월세 하고 이러면서 그걸 또 보고 버티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세가가 올라갈 건덕지가 뭐가 있냐. 전세 사기가 이렇게 터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간다고요? 전세 상승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서 얼마나 부추기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금리 인하가 멀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억지로 금리 눌렀어도 지금 주담대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금리 올라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투기꾼들이 못 버티니까.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야지만 사람들이 또 불안해져서 코로나 때처럼 또 전세가 폭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게 실수요들이 신생아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살려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전세든 월세든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전세 매물 없는 단지들 막 뽑아가지고 열심히 기사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전세 매물은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2만원 누락했던 그 입주 아파트들 들어와서 전세 매물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춘천주공 입주도 얼마 안 남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신생아 전세 이런 것도 내주고 있어서 정부 유동성으로 부동산 시장을 버티게 만들면서 그동안의 PF를 어떻게든 정리해볼까 하는 건데, 총선 전에 돈 너무 많이 썼고 PF 정리도 쉽사리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은, 정부가 돈이 없으면은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에 억지로 집어넣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유동성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도시기금 다 써가지고 은행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 살리는 건 끝이다. 그러면은 매매가만 떨어지냐,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나 월세 수요로 이동을 하냐. 전세나 월세 살던 사람이 살려다 안 사는 건데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요? 가려다 만 거죠. 가려다 말았으면 한 명 추가예요. 그리고 지금 청년층들이 왜 다시 돌아가느냐, 올리려고 지금 언론에서 부추겨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한계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낮춰서 받기 시작한다. 부담이 못 버티니까. 상가처럼, 상가도 수익률 안 나오지만 지금은 손실 나더라도 그거라도 받으려고 내놓는 것처럼 지금 월세 시장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월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임대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버티는 게 쉬워질 것인지 힘들어질 것인지 답이 다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